공무집행방해 사건의 가해자로 연루되었을 때 혹시 적당히 합의금 주고 합의하면 끝내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적어도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그렇게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합의에 대해 잘못 접근하면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무집행방해 사건도 일종의 폭행이기 때문에 일반 폭행 사건과 비슷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합의금 주고 합의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공무집행방해는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피해자가 개인이 아니라 공무 수행 중인 국가의 일부이기 때문에 단순한 개인 간 합의만으로 사건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합의는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해결되는 사건은 아닙니다. 공무집행방해 실무를 살펴보면 합의에 가장 많이 실패하는 가해자들의 패턴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사건 구조도 보지 않고 무조건 합의부터 시도하는 경우입니다.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있고 합의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으며 아무리 합의하고 싶어도 합의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의 사건을 파악하고 방향 설정을 선행해야 하는데 순서를 거꾸로 잡는 것입니다. 둘째, 타이밍을 잘못 잡습니다. 조사 전에 무리하게 접근하거나 이미 불리한 진술이 끝난 뒤 뒤늦게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입니다. 합의는 시도 시점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셋째,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합니다. 경위 설명이나 반성 없이 금액만 제시하면 오히려 인상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합의는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사건 전체 맥락 속에서 평가되는 요소입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합의보다 먼저 공무집행의 적법성, 당시 상황에 대한 인식, 접촉의 경위 같은 구조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합의는 그 다음입니다. 합의는 사건을 뒤집는 수단이 아니라 결과를 보완하는 요소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의 합의는 하느냐 마느냐보다 어떻게, 언제, 어떤 구조에서 하느냐가 핵심입니다. 공무집행방해를 포함한 대부분의 형사사건에서 합의는 피해자에게 용서받았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이자 양형 감경 요소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분명히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합의란 어디까지나 수단일 뿐입니다. 본질은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를 회복하여 피해자와 재판부로부터 용서를 받는 데 있다는 점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 가해자로 연루되어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이미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실된 반성으로 합의하여 용서받길 원하신다면 결코 개인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정확하고 법리적인 방향부터 잡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